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상가를 이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할 때 통상 상가는 전세가 없지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월세니까요. 그 월세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뭐 지층이든 뭐 1층이든 2층이든 이런 상가를 이제 임대차 해서 이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 이제 통상 뭐 보증금이 1000이다. 뭐 2000, 3000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에 월세가 200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는 보증금 1000에 월세 200으로 작성을 하고요. 보증금 1000에 월세 200. 또 하나는 보증금 1000에 월세 100.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두 개를 작성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작성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 신고할 때 월차임을 적게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요. 통상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인 분들이 그 임대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월세를 200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가 2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예, 임차인이 이제 부가세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부가세가 10만 원이 더 붙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임차인분이 간이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사업자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이 사업자는 그 부가세 낸 거를 환급을 못 받죠.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분들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잖아요. 간이 사업자든 일반 사업자든. 그러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겠죠. 그때 계약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제출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다음에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은 그 보증금이 안전하게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통상 그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할 경우 그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요. 그런 것처럼 상가도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것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어차피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잖아요. 그때 계약서를 가지고 가니까 그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내고요.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세무서 직원분께 얘기를 안 하면은 확정일자 도장 안 찍어줍니다. 예, 반드시 얘기를 해야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임차인분이 장사가 잘 되면은 이제 월세를 잘 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임차인분이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월세가 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분이 이제 서로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분은 월세를 내려달라고 하고 임대인분은 그럴 수 없다라고.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수지간이. 예.
임대인분들은 이제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달하고 1월달 2번, 1년에 2번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중계약서를 이제 적게 한 거, 보증금 1,100만 원으로 했던 거, 예, 그걸로 해서 이제 월세 받은 거, 예,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부가세 신고를. 근데 나중에 이제 임차인분이 사업자 등록은 내고 확정일자, 그러니까 계약서를 2장을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1,000에 200짜리하고 1,000에 100짜리. 그때 서로 간에 1,000에 100짜리로 해가지고 확정일자로 받기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확정일자 받는 거를 깜빡하고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서로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임차인분이 1,000에 200짜리 보증금 1,000에 월차임 200짜리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무사 직원이 보고 그 확정일자 찍어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임차인분이 일반 사업자다. 그러면 이제 그분도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임대인분과 임차인분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임차인분이 나중에 1,000에 200짜리 계약서를 세무서에 가지고 가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이거 이제 그 임대인분이 그 1,000에 100짜리로 한 거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계약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세무서에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추징이 들어가죠. 예, 그 추징이 그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그분이 통상 이제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개에 대해서 다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추징금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이런 이중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임대인과 이런 이중계약서를 작성을 했다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임차인분이 그거를 이제 세무서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 추징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 2개 작성하지 마시고요. 이중계약서 작성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고요. 임차인분들은 계약서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내실 때 확정일자 받는 거 기억하셨다가 그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 뭐 잘 아시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거래로 이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괜히 이제 믿고 그 계약을 했다가 시세보다 높게 월차임 시세보다 높게 월차임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권리금도 주인께 엄청 많이 내고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상가 임대차를 이제 직거래로 해서 작성을 할 때 그분만 믿고 이제 했다가는 그 일반 시세에 비해서 더 높게 월차임을 낼 수도 있고요. 권리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낼 수도 있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내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주의하셔가지고요. 직거래는 가급적 뭐 지인 아시는 분이든 또는 이제 모르는 사람든 가급적 직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괜히 이제 중개보수 아끼려고 직거래 했다가 중개보수에 몇 배의 또는 몇십 배의 그런 돈을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직거래는 하지 마시고요. 중개보수를 좀 내더라도 부동산 사무실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